안녕하십니까. 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오늘도 새로운 케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사안은요, 일단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사 제목이 수원역 홍등가 불 꺼졌다. 자,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이 수원역에는 이른바 집창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사무실에 혹시 올 일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사무실 바로 근처의 얘기예요. 저희 사무실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이 수원역 홍등가로 의도치 않게 들어가셨다가 혼쭐이 나서 와서 정말 민망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수원역 홍등가가 없어지는구나, 여러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쵸?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집창촌이 운영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껴있어요. 일단 그 직업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서 업종을 운영하는 그 주인들의 재산권 문제도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또 물론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경찰과의 유착도 있었고, 또 가장 큰 문제, 과연 성매매가 처벌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해악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죠. 왜냐면 성매매야말로 전형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거든요. 사실 성매매 한다 그래가지고 뭐 피해를 입는 사람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거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고, 여성은 돈을 벌고 남성은 돈을 지불하고 성에 사는 거니까 뭐 피해 입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걸 얼마나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 결국은 집창촌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리되던 집창촌이 없어져 버리면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변종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공개된 집창촌보다 숨어있는 성매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관리되는 이 집창촌이 없어지면 이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불법 변종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충분히 변종 성매매는 만연해 있다. 심지어 공개되어 있는 집창촌보다 10배, 20배, 100배 훨씬 이쪽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집창촌이 없어진다고 뭔가 부작용이 그쪽으로 심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걸 떠나서,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이거는 제가 갑자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일 뿐이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제가 사건 처리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어떠한 전과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실제로 기소유예가 많이 됩니다. 기소유예라 하는 거는 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만 봐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전과도 아니고 벌금을 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기소유예. 대신에 그 조건으로 이제 보통 교육 이수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모여서 왜 성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 같은 거 시청 한 10시간 정도 하면 한번 봐준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모든 초범이 다 기소유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표시하고, 또 사회로 돌아갔을 때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정황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성매매를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했느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발이 딱 되는데 처음 걸리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100번 했어요. 지난번까지. 그거 기소유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처음 걸리면 여러가지 정황만 잘 제시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초범이 아니라 뭐 재범 이렇게 걸리면 이제 벌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반복이 되면 심지어 실형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뭐 초범이냐 재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는 대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중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아청법 들어보셨죠? 이게 적용돼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잘 풀려도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용돼서 수사를 받는 경우, 기소가 된 경우에는 가장 큰 다툼은 결국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남성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례를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걸린 다음에 여성이 나는 진짜로 이 여성이 성년인 줄 알았다, 나한테 성년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만남 사이트에서 이 둘이 만났는데 거기에는 뭐 20살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남성은 나는 내가 속았으면 그건 내 죄가 아니지 않느냐, 난 모르고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땅땅땅 유죄, 실형이 나왔습니다. 왜냐?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여성의 외모입니다. 외모. 실제로 판사가 그 여성의 외모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출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얼굴을 보면 대충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저 외모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사안도 누가 봐도 법정에 나온 모습을 보면 끼케야 중학교 한 2학년? 어쨌든 성인으로 착각할 외모나 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됐고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기 때문에 반성하는 여지도 없다, 그래서 실형까지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이 사람은 몰랐으니까 빼주는 게 맞다라고 인정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모부터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외모부터가 꽤 성숙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실제로 입고 나왔던 옷이나 화장, 귀걸이나 피어싱 같은 것도 했었고, 화장도 매우 진하게 했었고, 복장도 뭐 미니스커트에 이제 가죽 잠바에,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나왔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남성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너 진짜로 성년 맞아? 너 20살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런 대화한 내용들이 카톡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왔었고요. 자,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죠. 기소유예는 사실상 무죄거든요. 근데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고도 했으면 높은 확률로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근데 이런 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성년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춘의 불법화, 이변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춘을 합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77%는 합법이라고 하고 17%는 제한적 합법. 사실상 완전 불법인 국가는 슬로베니아랑 한국뿐이라고 하는데, 세계적 추세로 보나 아니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직업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집창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집창촌은 현재 매우 불법적인 요소를 안에 많이 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창촌은 없애고 완전 양성화하는 식으로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불법인 집창촌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유지한다. 이거는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대신에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수기를 거쳐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춘을 합법화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곳이 도저히 없어서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다른 방식들 있잖아요. 알죠? 네? 알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유의 행위 태양에 의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또는 그 해당 그 피고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준법 정신이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범죄와 이 성매매 사이의 연관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